이사벨입니다. 오늘은 티쿤식 해외 직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티쿤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직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시지 않은 그렇지만 해외 직판이란 것이 어떤 건지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티코는 한동안 사실 플랫폼 사업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하느라고 직영점을 늘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직영점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3월에는 일단 저희가 미국에 용기점을 오픈을 했고요. 일본에는 명품점을 열었고요.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일본과 같은 명품점을 이제 한국과 그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호주 이렇게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말레이시아에다가 안전용품점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조금 전에 카드뉴스 보셨던 것처럼 축구복 전문점도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일본에 오픈하고 한국에도 오픈한 이런 명품점을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하고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중국에도 이제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만 해도 벌써 5개의 직영점을 오픈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7개를 더 열 예정인 거예요. 거의 한 달에 1개꼴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먼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거를 나누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기점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그 3월에 지금 오픈한 미국에다 연 용기점인데,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용기를 미국에 팔고 있어요. 일부 제품들은 저희가 배로 미국 창고에다 가져다 놓고 팔고 있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 아마존에도 입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매출은 아마존하고 독립점에서 모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미국 용기점 매출표예요. 일단 미국에 판매하는 거라 보니까는 금액 표기는 이제 화폐 단위는 미국 달러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7월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매출 금액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3월에 이제 오픈을 하고 4월부터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해서 매출이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독립점보다는 아마존에서 지금도 매출이 많이 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아마존은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존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오픈마켓이니까. 근데 사실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아마존이. 그래서 저희가 가격 책정을 할 때 이 독립점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비싸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마존에서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보면은 저희 제품 자체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아직은 독립점 자체를 그렇게 광고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매출이 독립점보다는 높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광고를 하고 시장을 확보를 한다면 앞으로는 독립점에서 이렇게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아마존에서 저희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독립점 홍보를 하면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미국 용기점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카드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국에서 일본에다가 명품을 판매하는 달롯이라는 명품점이에요. 용기점이랑 오픈한 시기는 비슷해요. 3월달. 근데 이제 아무래도 명품이다 보니까는 용기랑 달리 단가가 객단가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 지금 한 월 매출 1억 정도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잠깐 매출 시트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3월에 일어난 매출 자체는 뭐 저희가 아시는 분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주문한 거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첫 주문이 일어난 거는 5월 9일이에요. 그래서 5월에 한 20일 정도 영업을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팔았고, 그리고 6월에 거의 뭐 9천만 원 넘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엔화로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제가 환율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 달에는 뭐 거의 9,200, 1억 정도 팔은 거죠. 그리고 7월 달에는 지금 오늘이 7월 14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반 된 건 아닌데, 지금 7월 중순인데도 벌써 뭐 5천 한 300만 원 가까이 판매를 했으니까 이번 달 매출은 최소 지난달 매출 또는 그거보다는 넘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래프로 보셔도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직은 독립점을 광고를 한 지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는 저희 미국 용기점 매출처럼 아직은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더 높이 일어나고 있는데, 용기점과 달리 이제 객단가도 명품은 크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명품을 팔기 아주 적합화된 특수하게도 그런 오픈마켓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무리 이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품이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매출 성향을 보면은 일단 명품도 저희가 영국에서 공급하는 게 경쟁력이 있는 거는 같고요. 지금 저희가 명품은 첫 주문 5월 9일에 받고서는 지금 2달 정도 만에 거의 누적 매출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외부 환경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진짜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등록한 상품이 한 3천 개 정도 돼요. 3천 개 정도 되는데 3천 개라고 말씀을 드리면 와 엄청 많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실 올해 말까지 한 2만 개 정도 등록을 하려고 2만 개로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앞으로는 10만 개까지.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항상 해외 직판을 하실 때는 수요와 공급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성, 경쟁력. 그러니까 저희가 명품의 경쟁력은 영국에서 쉽게 소비자들이 각국에서 조금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최대한 공급을 한다. 이 컨셉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상품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품이 등록이 된다면 매출은 사실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발 명품점을 저희가 5월하고 6월에는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에도 열었다고 이제 저희 카드뉴스에서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본만 매출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호주랑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오픈한 각국에서 다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지금 명품점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한국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 거. 사이트에 거의 같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메인 컨셉은 비슷한데 이렇게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국에 맞춰서 영어로 진행하는 국,
국가, 뭐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뭐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각 국어에 맞게 이제 현지화를 시켜서 저희가 오픈을 해가지고 9개 국가에서 명품점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영점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미 플랫폼 사업에 집중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점을 늘리고 있는 거는 해외 직판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돈 벌기가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국가 안에서는 급여라던가 뭐 사무실 임대료나 아니면 생산 조건이나 노동 환경이나 우리가 다 비슷한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나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이렇게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해외로 나가면은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에서는 뭐 어떤 컵을 팔 때 이게 경쟁력이 없는데 이 컵을 그냥 내가 판매하는 시장이 국내가 아닌 해외,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나갔을 때 그냥 그 자체로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유는 이게 일단은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적으니까는 성공하기도 훨씬 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티코니 예를 들어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티코니 맨 처음에 일본에 그 한국 명함을 파는 걸로 해외 직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사실 뭐 이게 뭐 시시각각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지금과 똑같은 시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티코니 2007년에 일본의 한국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당시 일본 판매자들은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2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티코는 100매도 아니고요. 500매를 1,500엔도 아니고 980엔에 팔았어요. 9,800원에 500매를 100매도 아니고 사실 100매를 9,800원에 팔았어도 엄청났을 텐데 500매를 9,800원에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은 지금도 있지만 그 충무로라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만들면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었죠. 인건비도 뭐 지금은 그래도 좀 차이가 덜 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가 한국 인건비가 일본보다 훨씬 쌌고 근데 뭐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이런 충무로라는 곳에서 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국에서 그냥 국내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똑같이 충무로에서 만들어서 똑같이 판매를 하는데 얼마나 내 마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마진 많이 붙이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는 거기서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마진을 거의 안 남기고 최저가로 판매를 하면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길 수도 없고 수익도 안 생기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일본에 가지고 저희 나갔던 거예요. 티코는. 그랬더니 그냥 엄청난 경쟁력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100매를 23,000원에 팔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티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해외로 그냥 나가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티콘에서 일하기 전에는 명함을 해외에 팔어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티콘에서 직영하는 점 말고 이용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티콘의 경험담을 지금 보여드렸다 그러면은 이용사분들이 운영하는 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데는 여기는 일본에다가 주문 제작 원단을 판매하는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 제작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원단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성 디자인도 여기가 한 13,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뭐 디자인 회원 등록제로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자신이 디자인한 원단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디자인의 원단이 팔리면은 또 10%라는 디자인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만의 내가 디자인한 원단을 갖고 싶은 소비자는 자기가 그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없지만 뭔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닌 원단을 찾고 싶은 분들도 13,000개 디자인이 여기 있으니까 좀 충분히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런 주문 방식의 이점뿐만이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도 주문 방식의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야드라는 아주 작은 소량 단위로도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회사를 원단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에서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왜냐하면 이제 국내는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외국은 보면은 원단을 사서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문화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소비자들도 주문하시기가 좋죠. 소량 주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전상점이 국내에서만 사실은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2017년도죠. 2017년에 저희 티콘하고 함께 일본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가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올해 매출이 지금 벌써 1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엔화로 표시가 돼서 조금 헷갈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10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벌써 10억이 넘게 이제 매출을 보였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간에 2017년부터 쭉 이어진 매출 그래프인데 보시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올해. 지금 보시면 매출이 떨어진 연도가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이 뭐 작년보다 더 많이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반기가 남아있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보시면은 매출이 떨어진 연도가 한 번도 없이 계속 상승을 했죠. 매출이 계속 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억 넘게 팔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상점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이트를 먼저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한국 전상점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일본형 전상점보다는 4년이나 먼저 열었는데 작년에 이 일본에서의 매출이 벌써 국내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해외 직판을 하면은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매출 성장 속도가 국내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떨어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의 역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진출해서 잘 되니까 작년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그러니까 미국판 주문형 원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티쿤하고 같이 나가신 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개발팀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혼자 준비해서 나가신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사실 이때는 티쿤이 미국에 법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티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에서 해외 직판을 해보니까 되더라. 국내보다 더 잘 되더라. 한 거를 경험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판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를 느끼신 거고, 그래서 이 이용사는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을 해서 판매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전상점이 뭐가 있냐면은 스티커를 운영하는 이용사인데요. 이 이용사도 일본에다가 지금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건데, 스티커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스티커 하면은 애들이 갖고 노는 뭐 이런 장난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용기에다가 제품 설명서나 뭐 광고 문구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희 많이 보고 있죠, 요즘에. 이런 데 붙이는 이런 것도 다 스티커고요. 또 어떤 게 스티커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판촉물로도 만들고 있어요. 광고용인 거죠.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차에 탔을 그 우리 운전하다 보면 뒷유리에다가 뭐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것도 다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티커를 한 장부터 뭐 100장, 500장 이렇게 대량으로도 다 만들어져요. 원래 스티커는 이거는 사실은 티콘이 판매를 일본에다 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2018년도에다가 이 이용사분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사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매각을 한 다음에 이 이용사분이 운영을 잘 못하시게 되면 저희로서도 손해고 사실 이렇게 잘 만든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그런 건데 감사하게도 운영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은 거의 50억 넘게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스티커만 팔아서. 어. 저는 사실 우리가 스티커를 그냥 뭐 주문해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스티커가 사실 그렇게 단가가 높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만 팔아서 50억 원 매출을 만든 거니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도 보면요. 뭐 작년처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용사분은 사실은 두 개의 전상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인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인쇄 방법에는 이렇게 옵셋 인쇄라고 해가지고 판을 찍어서 만드는 방식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찍는 이런 게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게 이거는 그냥 옵셋 인쇄 방식으로 만든 스티커를 판매하는 전상점이고요. 지금 올해 매출만 해도 벌써 거의 한 18억 가까이 판매하셨네요. 17억 5천 이상 되니까는. 그러고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하는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도 거의 7억 3, 4천만 원 이렇게 판매하셨으니까는 올해도 지금 두 개의 전상점을 합치면 거의 뭐 벌써 한 25, 6억?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7월도 좀 남아있고 하반기까지 매출이 발생이 되면 뭐 여기 이 이용사분도 작년하고 매출이 비슷하게 한 50억 내외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은. 음.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은 저는 여기도 이제 신기했던 게 테이프를 팔 수도 있구나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이프를 해외에다 판매하시는 점도 있더라고요. 테이프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택배 박스 같은 거에 붙이는 그런 OPP 테이프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반 테이프도 있고 종이 테이프도 있고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다 인쇄해가지고 저희도 왜 받아보면은
자기 그 쇼핑몰 이렇게 이름이 인쇄된 뭐 쿠팡이면 쿠팡 뭐 이런 식으로 테이프들 붙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이 전상점은 작년 연매출이 보시면은 작년 연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게 4,850만 원이니까는 하나로 하면은 거의 한 5억?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 판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파신 거죠. 테이프 팔아가지고 이 정도 파셨으면은. 근데 올해는 매출 추이가 더 좋아요.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이게 이 색깔의 그래프가 작년도 매출 그래프거든요. 근데 올해 벌써 시작한 시작점 자체가 작년에 마지막 매출보다 높아요. 이때 잠깐 매출이 저조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작년 매출보다 좋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얼마나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저도 오늘은 아직 매출을 안 봤는데 보면은 지금 그러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한 3,700만 엔 정도를 판매하셨으니까 하나로 하면 3억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작년 5억 매출 정도는 충분히 올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 보면은 전부 다 이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매출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들. 지금 매출이 다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시니까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여기가 장사 잘했어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해외 직판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히 단골만 이제 단골을 확보하는 시기는 아무래도 필요하죠. 우리가 가게를 오픈을 해도 단골을 모아야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놓으시면은 경쟁력이 확실하고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해외 직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거꾸로 이렇게 역성장하는 일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해외 직판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비즈니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반짝 매출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매출이 역성장을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계속 판매가 일어나고 단골이 확보가 되고 단골 통해서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군데 이제 전상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티콘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단점이 미국에 지금 나갈 때는 사실 미국에도 저희 법인이 없었는데, 이제는 12개국의 법인이 있어서 법인이 있는 나라들에 다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일본 직판을 먼저 했잖아요. 명함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저희 티쿤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그 점상점들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파는 이용점들이 제일 많고 매출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일본향 이용점들의 매출표인데 작년 매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년 매출을 보시면요. 뭐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티커점부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스티커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옵셋 방식으로 인쇄하는 그 전상점이고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하는 전상점이거든요. 두 군데를 합치게 되면은 거의 49억 넘게 거의 50억 정도 판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꾸마꾸라는 데는 현수막을 판매하는 데예요. 현수막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 뭐 광고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몇 회 테니스 회, 뭐 테니스 뭐 무슨 대 테니스 뭐 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을 못 만들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현수막인데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인쇄를 해서. 그래서 이 현수막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면은 거의 39억 정도 매출이 이제 일어났고요. 티콘이 맨 처음 팔았던, 일본에다 맨 처음 팔았던 명함도 한 35억 정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끼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일본어는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용기를, 일본어로 요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판매하는 점인데, 여기는 그 한국 플라스틱 용기를 일본에다 판매하는 점이에요. 지금 이 용기점은 아직도 티ffany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지금 23억 정도 판매를 했네요. 매출이 일어났고요.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3월에 올해 3월에 미국에 이렇게 용기점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이 용기점을 열 수 있었던 게 이렇게 2016년도에 티쿤이 일본에 먼저 한국 용기를 이렇게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랭킹 1위거든요. 그래서 되는구나. 용기는 해외 직판이 되는구나를 저희 티콘도 배운 거죠. 이 일본향 전상점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3월에 이렇게 미국에도 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용기점에서는 근데 이제는 한국 용기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 용기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서도 다 용기를 받아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중국은 이미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일본 용기뿐만 아니라 중국 용기를 판매하는 카테고리도 준비가 되어 있고 상품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매하실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뭐 용기가 막 많이 특별할 수 있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각 나라에서 만든 용기가 디자인도 사실 다르고 그리고 또 뭐 재질도 조금씩은 다르고 같은 플라스틱 용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한국하고 중국 용기를 비교했을 때는 뭐 가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 용기랑 비교하면 일본 용기는 한국이나 중국 용기보다는 사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나 한국 용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용기가 한국이나 중국 용기보다는 납기일이 훨씬 짧아요. 일본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다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 고객의 니드에 따라서 뭐 고객이 나는 당장 내일 이 용기가 필요해. 그러면 제품값은 조금 비싸도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사야 되겠어 하시는 분은 일본 용기를 구입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싼 용기 아니면 조금 더 디자인이 독특한 용기인데 그게 중국 용기에 있네? 그런 분은 중국 용기를 구매를 하실 거고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조건을 계속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는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여드리는 데는 공기간판점인데 공기간판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마 한국에서는 그 신장 개업한 가게들 앞에 가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가게를 홍보하는 어떻게 보면 간판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본체 밑에서 전기를 통해서 이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간판이라 부르고 있고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14억 넘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열심히들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보시면 사실 작년에 뭐 지금도 물론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 티쿤이 이렇게 저희 티쿤과 저희 이용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매출 5억이 넘은 데가 지금 17개가 작년에 나왔어요. 2019년도엔 14개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직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 작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17개, 열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많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티콘 직영점이랑 그리고 티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해외 진출하신 이용점을 합하면은 지금 오픈한 해외 직판점이 한 100개, 100여 개 정도 돼요.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사실 오픈 준비 중에 그냥 나는 해외 직판 못하겠어 하고 문 닫으시는 것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성공률 자체는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게 아니라도 100개 중에 17개가 연매출 5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높게 보는데 정말 아주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운영하는 전상점의 개수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성공률은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높은 성공률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다가 물건을 파세요라고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거를 왜 다른 분들은 안 하실까 자꾸 알려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다 함께 이제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지금 보시면은 작년 연매출이 거의 지금 이거 엔화거든요. 원화로 하나로 하면은 한 258억, 260억 이 정도 지금 일본에서만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에 나간 전상점들의 매출만 지금 잡힌 거고 아까 이런 지금 주문형 원단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금 매출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안 된 매출들까지 합치면은 한 280억 정도 작년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기는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다들 많이 일어나고 증가가 됐다 보니까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올해는 서초동에다가 서초구에 있는 사옥도 샀거든요. 이게 한 70억이 좀 넘어요. 그래서 5월에 잔금도 다 치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건물에 이제 기존 세입자들이 있으시니까는 그냥 그걸 계속 이제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충무로에 계속 있고, 이 건물은 아직까지 계속 임대 상태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직판을 잘 하시면은 저희처럼 티쿤처럼 아니면 이렇게 다른 이용점들처럼 이렇게 다 성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해외 직판은 정말 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다 보니까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국내에서 제발 팔지 말고 꼭 제발 해외 팟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데 제가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 집판 해야죠. 근데 일단은 한국에다가 국내 걸 먼저 좀 기반을 다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외로.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만약 지금 또 누군가 물어보신다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티쿤도 한국에 물건 안 팔고 있어요. 한국에 파는 건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경험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굳이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 판다?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비즈니스를 사업을 성공을 시키고 싶다면은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그냥 해외를 겨냥해서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하시기에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매출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다들 성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티꾸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외 직판 좋아요, 우리 성공했어요, 사옥 샀어요,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니라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꾸는 그냥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내일 저희 티쿤 해외 직판 카페에다가 굉장히 자주 이렇게 매출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도 뭐 여러 번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성공 사례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뭐, 어떤 상품을 판 한국 그 셀러가 작년 대비 매출이 뭐 2000배 성장했다. 이런 기사 간혹 나오죠. 근데 2000배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배?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실제로 매출이 얼마가 났는지 금액은 모르잖아요. 작년에 매출이 예를 들면 10원이 났어요. 2000배 성장했어요.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포장들을 보통 많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금액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안 일어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지만은 이렇게 매출이 저조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몇십억의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한국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해외 직판은 열심히 하시면 이렇게 몇십억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티코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 잘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자주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아무래도 일본향 이용점들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는 그걸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티코니 처음에 명함을 가지고 일본에 나가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계열의 이제 이용점들이 일본으로 많이 나가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점, 인테물이 아닌 명품도 그리고 용기도 저희가 팔아가지고 작년에 용기 같은 경우에 23억 팔았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잘 팔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티콘이 12개 나라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품들 외에 우리가 생각 못한 또 다른 상품들의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품은 일본에서 너무 잘 팔리는데 명품을 멕시코에 갔더니 잘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뭐 지금 이렇게 주문형 원단은 뭐 영국에 갔는데 잘 안 팔리는데 뭐 미국에서 너무 잘 팔린다던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 한 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다 팔면 돼요.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는 가능하신 게 티콘이 12개국의 법인이 있으니까는 충분히 시장 조사 해보시고 진출하실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팔고 있는 그러한 이용점들도 소개를 좀 해봐 드릴게요. 지금 이 전산점은 아까 제가 스티커 좀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스티커를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분양을 저희가 분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실내에다 판매를 하고 계시는 전상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하실 때 라벨이라는 단어를 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이렇게 옷에 붙이는 라벨, 우리 보통 옷에 붙이는 걸 라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냐고 물어보고 행택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뭐 행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일론으로 만든 라벨 있죠. 옷에 이거 정말 많이 저희 흔히 보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즉 라벨로 묶을 수 있는 그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제품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추가해서 같이 팔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칠레에다가 이걸 파실 생각을 하셨는지 진짜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칠레 스티커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매출이 한 지금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막 40억, 뭐 5억 막 이런 말씀 드리다가 700만 원 가지고 매출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대표님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지금까지 광고비를 별로 안 쓰셨대요. 거의 하루에 초반에는 지금 보시면은 하루 5,000원, 5,000원 정도 광고비 해서 월 평균 700만 원이면 뭐 그냥 뭐 나가는 돈 없이 그냥 벌어들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는 거를 본인이 이 이용사 대표님이 직접 느끼셨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광고비를 많이 늘리셔가지고 월 한 70만 원 정도 쓰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금 광고를 많이 안 하셔가지고 사실 주문이 적게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주문 제작 사이트다 보니까는 현지인들이 아직까지는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그런 시스템에 많이 적응을 못해서 사실 들어오는 주문을 다 못 받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매출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 매출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고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실 일만 남았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달 계속 매출표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커점이 잘 되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는 그 인쇄 리본도 칠레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분양을 받아 가셨어요.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오픈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이렇게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7월 오픈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거의 준비 다 돼가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쇄 리본도 앞으로 판매가 되면은 판매 추이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으로는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시는 이제 회사인데 기업에서 구강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조금 특화된 뭔가 그런 일반적인 칫솔이나 치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강 제품을 말레이시아에다 파시려고 계약을 하셨고,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 계신 이용사분인데 명품 자전거예요. 그래서 한 대에 뭐 거의 한 3, 400만 원 이렇게 하는 명품 자전거인데, 이거를 저희 티쿤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에 파신다고 계약을 하시고 지금 전상점 구축 중에 계세요.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뭐 판매를 시작하기만 하면 잘 팔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자전거를 파시려고 하는 그런 전상점도 계시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상점이 꽤 있어요. 이미 운영 중인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한국 SK의 말레이시아 관계사가 운영하고 있는 점이에요.
지금 SK 관계사다 보니까는 이 전상점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크 엔진 오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다 연계를 해가지고서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만 서비스 예약을 하고 바로 해당 카센터로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도 락다운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는 현재는 이제 조금 운영을 못 하고 계신데요. 뭐 엔진 오일을 사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 중에 계시고, 또 호주에서는 종근당 호주 법인하고 저희 티쿤 호주 법인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일단 호주에다가 유산균은 이제 호주에서 생산한 유산균을 판매하는 정상점을 열고,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도 저희 티콘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세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한 인허가나 그런 성분 허가를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더 큰 기업들도 티콘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하고 지금 또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화장품점도 8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브라질에다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하고 지금 전상점을 한참 구축 중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빠르면 7월 중 아니면 늦어도 8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거 자체가 잘 되면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 같아서 파티하고 싶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국 대기업에서도 힘들어서 하지 못한 게 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이거든요. 이게 워낙에 브라질이란 국가 자체가 이제 뭐 관세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통관벽들이 많다 보니까는 화장품 시장 규모는 큰데 거기에 반해 진출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 티콘이 이제 하게 되면은 대단한 이슈다 보니까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파티를 하고 싶은 마음인 거고, 아무튼 이렇게 티콘을 통해서 해외 직판을 하는 점들이 전 세계 12개국에 점점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해외 직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보여드려도 많은 분들이 사실 해외 직판이란 것 자체를 조금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늘상 하고 접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시고 쉽게 이렇게 내가 하겠다 결정을 하고 다가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 위에 보여드린 이 사이트들이 뜬 창의 숫자가 보이시나요? 정말 제가 지극히 일부의 전상점들을 사례를 소개만 해드린 건데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외 직판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외 직판이 뭔지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에서 쇼핑을 하시는 거 이거보다 성공 확률 훨씬 높고요. 덜 힘드세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듯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외에다가 쏟으시면은 훨씬 더 많이 성공하실 수 있고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해외 직판을 어떻게 하면 될지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기본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여러 사이트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독립적인 도메인을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파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그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구글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데다 키워드 광고하는 것처럼 똑같이 광고도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많이 쓰는 야후 재팬이나 구글에다가 키워드 광고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SNS에다 광고하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도 있고 이런 또 다른 SNS 채널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광고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해외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뭐 특별한 마케팅이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은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다 똑같아요. 이걸 누가 전 세계에다가 매뉴얼을 짜서 광고는 이렇게만 하는 거야 라고 꼭 한 것처럼 다 똑같은데 단지 언어랑 네이버가 아니라 야후 재팬이고 이렇게 그 장소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실 누구나 다 외국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내가 하는 외국어가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그 시장과 다른 언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마케팅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접근하시는 게 해외 직판을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존 같은 오픈마켓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왜냐하면 뭐 이미 그 아마존이라는 곳은 손님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거기만 입점하면 막 팔리는 게 아닐까? 팔기 정말 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해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오픈마켓 입점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티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달롯이라는 저희 그 명품점 사이트로 홍보하고 또 판매 채널도 늘리려고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도 저희가 계속 독립점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 직영점도 이렇게 독립점을 항상 만들고 독립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픈마켓은 한계가 있어요. 손님이 오픈마켓은 많죠. 많은데 그만큼 판매하는 셀러들도 많아요. 판매자가 많으니까 그 많은 판매자랑 경쟁을 해야 해요. 또 그리고 오픈마켓 손님은 결코 제 손님이 아니에요. 내 고객이 내 단골이 아니에요. 오픈마켓 자체가 수수료로 먹고 사는 곳인데 판매자한테 고객 그 데이터베이스를 고객 정보를 주면은 판매자는 그 고객 정보를 가지고 그냥 나가죠. 굳이 오픈마켓에다가 수수료를 내고서는 거기서 계속 판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단골을 만들어야지 이게 장사가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장사가 되는 건데 고객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서 단골 못 만들고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광고비 쓰고 뭐 해가지고서는 고객을 모아놓은 건데 그걸 판매자가 가지고 나가버리면은 수수료 자체를 못 받으니까는 그걸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단골을 만들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거고 그러면 판매자는 계속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고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상품 등록하고 앉아있다고 고객이 막 올까요? 절대 아니죠. 광고비를 계속 쏟아붓고서는 제발 우리 상점 내가 파는 물건을 사가세요 해야지만 새로운 고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장사라는 게 이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은 브랜딩인데 오픈마켓에 입점하면 그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쿠팡에서 뭐 생수를 하나 사요. 생수를 하나 사거나 뭐 휴지를 사면은 특히 뭐 생수, 휴지 이런 생필품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니까 막 최저가만 매번 찾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파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쿠팡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11번가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쿠팡이든 11번가든 이렇게 오픈마켓만 기억을 하는 거고 판매자 자체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 티코는 오픈마켓은 활용을 하시되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자체 사이트, 자기의 독립점을 가지고 계속 광고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오픈마켓에서
오픈마켓에 그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계속 장사는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이트 자체 광고하는 것도 훨씬 더 쉽죠. 오픈마켓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검색어 광고나 SNS나 이런 데 홍보할 때 나의 독립적 광고를 하면은 이건 100% 내 고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경쟁도 더 오픈마켓에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치열하지 않으니까는 광고비도 더 저렴하게 들고. 그래서 사실 틱폰은 오픈마켓을 활용하기 시작한 게 올해거든요. 올해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명품이란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독립점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300억 원 매출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립점으로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해외 직판이 절대 힘들거나 오픈마켓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하지만 굳이 내가 해외 직판을 할 수 있는 많은 채널들을 다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점을 베이스로 하고 오픈마켓은 하나의 채널로만 내가 홍보하는 홍보 수단으로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오픈마켓 입점밖에 나는 못한다 해서 오픈마켓 입점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자체 사이트를 만들던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철저한 현지화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고객이 전혀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살 때, 쇼핑을 할 때, 내가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들하고 전혀 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티코는 항상 사이트를 만들 때 그 나라 쇼핑몰이랑 전혀 구분되지 않는 수준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컨셉이에요. 제가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용점 홈페이지 하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이 전상점은 일본에다가 이런 모든 종류의 컵을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도 일본 전화번호예요. 일본 인터넷 전화고 이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 원어민이 응대를 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티콘도 올해 처음으로 오픈마켓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오픈마켓에다가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판매 채널만 하나 더 늘려놓은 게 아니에요. 오픈마켓도 고객들이 문의하잖아요. 뭐 이 상품 뭐 언제 뭐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상품은 색상이 이거밖에 없나요? 다른 색상은 구매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그냥 저희 영국 법인에서 그냥 한국인이 일본어로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티코는 일본에 일본 법인이 있으니까 일본 법인에서 일본 원어민 직원이 일본어로 일본 회사들이 근무하는 시간, 영업시간에 고객에게 온라인 문의에 답변도 하고 필요하면 전화 응대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현지에서 고객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판매하는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쇼핑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오픈마켓 안에서도 만족도 평가에서 저희 티콘 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산점을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도 아주 현지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회사 소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법인 대표도 지금 회사 대표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다 올라가 있고요. 회사 위치 자체도 지금 오사카랑 동경에 주소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고객이 반품을 하면 티콘 일본 법인에서 다 이 반품 서비스를 도와드려요. 이쪽으로 반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은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제가 한국어로 좀 바꿔볼게요. 일단 보시면 은행 송금 당연히 뭐 우리가 모두 잘 알죠. 은행 송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대인 결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쓰지 않는 결제 방법인데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은 저희 야식 배달시키면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때 배달해주는 사람한테 직접 결제하는 것처럼 일본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런 결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결제,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종종 사용을 해요. 뭐 신용카드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건 뭐냐면은 후불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이에요. 어, 후불 결제로 하겠다면은 왜 일본은 그런 방법을 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다가 물건을 보내는데 돈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 드시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연히 이거를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대행 회사가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이 컵 자체를 개인 소비자도 살 수 있지만은 회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구매 금액이 크면은 이렇게 후불 결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본의 쇼핑몰들이 붙여놓은 모든 결제 방법을 티콘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전혀 자기네 일본에서 보통 운영하는 그런 다른 쇼핑몰들하고 이질감을 전혀 못 느끼시는 거고 결제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결제 방법도 현지화가 중요한 이유가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제 경험한 건데 제가 아마 그게 어떤 쇼핑몰이 오픈마켓이었는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어느 곳에 들어가서 제가 결제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네요. 그 요즘에 엠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엠페이를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뭔가를 잘못하다가 엠페이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다른 결제 방법으로 일반 결제 방법으로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구매하는 걸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고객들은 의외로 자기가 원하는 결제 방법이 없으면 내가 꼭 이 전상점에서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돼가 아니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여기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구매 안 하고 다른 사이트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경우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결제 방법을 다 갖다가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본향 쇼핑몰이기 때문에 일본 결제 수단을 다 붙여놓은 거고 이제 중국에 나가는 이용점들은 중국 결제, 미국은 미국 결제 이렇게 각국에 맞는 결제 방법을 다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배송도 고객들이 익숙한 현지 택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정말 실제로 해외에서 물건이 오는 거라도 그러한 느낌을 들지 않게 그렇게 저희는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소개 페이지부터 해서 전화번호 그리고 고객 응대, 반품 접수, 뭐 결제 방식, 뭐 이용사 택배 이런 걸 전부 다 현지 쇼핑몰하고 똑같게 만드는 게 티쿤이 말하는 현지화예요. 그러면 고객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자기 나라 회사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도 자기 나라 언어로 전화할 수 있고 전화하면은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나라 사람이 응대해주고 여차하면은 뭐 이렇게 찾아가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죠. 물건만 싸고 좋으면 안 살 이유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지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현지에 이렇게 법인이 있어야 돼요. 법인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결제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결제 대행사들하고도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게 외국 회사일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현지 법인도 필요하고요. 반품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티쿤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이용사들이 이러한 현지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국의 티콘 법인들이
이 이용사들의 티쿤 이용사들이 현지 법인 역할을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를 하고 자체 사이트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정말 그 나라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사를 하시고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겠지만은 아무리 수요와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매출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지만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초반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 주문형 원단점 있잖아요. 이 대표님이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일본향은 저희 티콘을 통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국향은 이때 당시에 저희 티콘이 미국에 법인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직접 법인 설립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출을 하신 지가 사실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법인을 세우고 모든 현지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 계약하고 물류회사 계약하고 이 모든 과정을 세팅을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버린 시간도 어마어마한 거죠. 힘도 많이 들었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저희가 직접 듣다 보니까는 그러면 티쿤이 12개 나라의 법인이 있는데 그리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굳이 직접 하세요. 티쿤 이용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티쿤이 이러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판하고 싶으시면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당연히 저희도 수수료는 받아요. 저희 티콘 통해서 해외 진출하시면 수수료 받는데 저희 수수료는 좋은 점은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데보다 당연히 낮죠. 낮고 중요한 거는 판매가 되시면 그때 내시면 되는 거고 판매가 안 되면 그냥 내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티콘에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그 카페에도 나와 있어요. 해외 직방 카페에도 이렇게 지금 잘 정리가 돼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명에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하실 거 사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해외 직판이란 걸 접했을 때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티콘 해외 직판이라는 카페를 개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올려놨어요. 다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시기 좋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공지에 티콘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 뭐 계정 절차, 해외 직판 기본 자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먼저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해외 직판이 뭔지 또 티콘식 해외 직판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고 정리가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거를 읽어봐도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걸 읽어보니까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개별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외 직판 상담 신청이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전문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다 개별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회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후기를 또 남겨주시면은 저희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후기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티쿤의 해외 집한 경험을 기록한 이 티쿤 이야기라는 책을 또 보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후기 하나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회 중에 보니까 궁금한 거 따로 질문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부터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호님 아까 그 궁금한 거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아직 이 방에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진호님께서 지금 이 방에 안 계신가 보네요. 다른 분들은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영국 그 대담회도 하고 해서 오늘은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태국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응, 네네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공부하고 기회가 되면 좀 무역 네네, 일도 하고 싶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우연치 않게 티쿤에 네. 관한 요거를 정보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네네, 방송을 듣고 있고 좀 네, 관심이 가는데 네, 태국에서 앞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태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제가 판매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물건을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티쿤에서? 일단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상품이냐, 뭐, 어떠한 가정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 루트가 판매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제품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온라인 해외 직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네. 이것도 무역이거든요. 무역인데 네. 단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무역인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당연히 말씀하신 거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네. 일단은, 지금 제품에 따라서, 무역이 수입이나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들도 있고, 또 네. 그리고 제품의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항공이나 이런 데 이제 통해가지고 아예 그 선적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세하게 개별 상담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태국에서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신다거나 한국에 판매를 하시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거를 지금 뭐 태국에 가지고 가서 판매하신다거나 이런 네. 것들은 다 가능은 하세요. 아, 네. 음. 그래서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다 어, 상담 요청을 그러시면은 네. 아까 그 제가 제가 다시 그거를 링크를 잠시만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네. 저희 티콘 해외 식빵 카페에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전체에다가 제가 지금 제가 그 지금 줌 화면에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하나 네.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개설 상담 온라인 신청서라고 해서 이쪽으로 네. 간단하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 네. 티콘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건데 지금 네. 태국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죄송하지만 태국이 몇 시인가요? 지금요? 네, 한국보다 2시간 늦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그나마 좀 낫겠네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태국에 계시니까 일반 전화 통화는 어려우실 것 아니요, 아니요. 같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 그냥 저의 전화번호 하면은 그냥 네네. 요즘 뭐 네. 그냥 로밍 없이 그냥 돼요. 아, 그래요? 네. 상관없어요. 제가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나 봐요. 몰랐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또 태국이 한국보다 2시간 정도밖에 늦지 않다고 하시니까 네네. 전화 네네. 통화도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연락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저는 한국에서 계신 분들만 참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도 참여를 해주시네요. 제가 더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만약에 다른 거 더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일본이 공휴일이 있어서 7월 29일 날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설명회를 7월 달에 한 번 더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나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